안녕하세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이 연체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계빚의 절반 금리가 5%를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6%를 넘어서고 있는 거죠. 주택담보대출마저 연체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일입니까?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급등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될 건가? 꽤나 충격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2022년 들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다시피 가계나 기업의 대출금리도 계속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2022년 10월 기준에 5%인데요. 12월이 되면 이제 6%대를 찍습니다. 충격이죠, 충격. 직장인 A씨가 밤잠을 못 잔답니다. 대출이자 때문에. 작년에 3%대로 주택담보대출하고 신용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매월 이자로 150만원 내고 있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 넘어섰죠. 신용대출은 8% 넘어섰고요. 근데 그 때문에 은행에 갚아야 될 원리금이 2배 이상 늘었답니다. 작년에 150 냈으면 지금은요. 한 300 내겠죠. 그리고 2023년에는요. 300이 아니라 400, 450 그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자로 한 150만원 내다가 결국 연끌한 거잖아요. 연끌해가지고 이자로 150 내다가 이게 250만원 되고 또 350, 400 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못 사는 거죠. 출근했다가 퇴근하면요. 퇴근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일로 또 출근이죠. 저는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저녁에 한 8, 9시부터 한 새벽 한 2, 3시까지 일하는 일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딱 일자리 시간을 이렇게 둔 건 뭐겠습니까? 투자 말하는 거죠, 투자. 그리고 4대 보험 이런 거 적용 안 되고 3.4% 사업자 세금 내는 것처럼 프리랜서 세금 내는 것처럼 3.3% 딱 떼고 나머지 금액 다 주는 거예요. 출퇴근 지가 알아서 해야 되고. 자기 차로 출근, 퇴근하고 물류센터로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시간만 물건 나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월급 150만원, 200만원 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일들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이 기사에 나오는 30대 직장인 A 같은 경우에는 30대니까 체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겠죠. 이런 일들이 앞으로 꽤 많이 벌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배달의 민족, 쿠팡, 배달 일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렇게 해가지고 추가적인 수입을 갖추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니까요. 이런 일들이 계속 늘어나면 그렇게 했는데도 벌어들인 돈이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추가 일을 더한다 하더라도 돈을 150, 200까지는 벌겠죠.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더 벌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늘어나는 이자 부담은 100만원, 200만원으로 끝날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금리 인상이 심해지면서 이제 부담이 느니까 이자 부담이 늘어서 대출 연체도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충격이죠.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융당국이 연체 추이를 모니터링한다. 이러는데 예의주시한다 이러는데 예의주시만 하면 뭐합니까? 2020년 4월부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피해본 자영업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을 계속 이제 뒤로 하고 있죠.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문재인 정부 때 되게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출을 탕감해 준 것도 아니고 계속 유예시켜줬는데 이건 미뤘을 뿐인 거지 그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해야 될 숙제를 계속 미루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 또한 또 똑같이 미뤘죠. 근데 언제까지 계속 미룰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미루다 보면 나중에 그냥 알아서 몰락하고 더 극단적이고 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벌어질 현실입니다. 충격이죠, 충격. 나쁜 놈들입니다, 나쁜 놈들. 저는 문재인이나 윤석열이나 다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덜 나쁘고 좀 더 나쁘고 이 정도의 판단만 있는 거지 보통 사람들, 서민들에게는 너무
나쁜 짓들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영업자나 중소법인들이 가계보다 더 충격을 겪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이래저래 많은 충격이 벌어지는 거죠. 은행들은요. 은행들도 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은행들이 돈 빌려줬잖아요. 돈 제대로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채권이 부실되면 은행들도 망할 수 있고 은행들도 충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이 더욱 대출을 낸 사람들에게 받는 가산이자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 은행들도 돈으로 장사하는 곳이니까 쉽게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주겠습니까? 아니죠. 연끌족들이 연체하고 두 손 두 발 들까 두려워하고 걱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딱 그들의 수준에 맞는 가산이자를 물리고 그들이 포기 못하게 희망을 주면서 계속해서 끌고 가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기간을 30년이 아니고 40년짜리 50년짜리 뭐 이러다가는 나중에는 60년 80년짜리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 늘려서 당장의 부담은 줄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평생 동안 도망 못 가게 발에 부채라고 하는 족쇄를 채워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적인 하층민들이 더 늘어나고 그들이 삶이 더 피폐해질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들을 자꾸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이제 올리게 됐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부정적이고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좀 바꿔나가야 되지?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는데요. 확실한 건 이제 제가 제 스스로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얘기, 안 좋은 얘기들과 더 친해져야 된다. 가까워져야 된다. 왜? 그래야 더 충격적이고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대비할 수 있는 대응력이 생기지 않겠냐. 그리고 불편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냉정함이 있어야 살아간다. 그리고 인생이 쉽게 휘둘리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점점 더 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하는 얘기가 헛소리고 쓸데없는 얘기고 뻔하고 당연한 얘기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나가고 견디려면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강인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모자라고 어리석고 한심한 제가 하는 얘기지만 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언론의 뉴스 아니면 기사들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 얘기가 개소리고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런 사람의 생각도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저나 여러분들의 생활이 훨씬 더 안정되고 잘 유지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